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언락,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을 읽어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틀릴수록 성장한 뇌와 마인드셋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칙 2. 실패를 사랑하라.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인생은 온갖 실수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틀립니다. 실패와 실수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실패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도리어 행운의 결과를 안겨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실수를 하거나 맞춰야 하는 것을 틀리면 망했다라고 생각부터 떠올리고 자책합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실수나 실패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틀리거나 실패하는 것은 나쁘다는 관념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시험을 중요시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실수하고 틀릴 때마다 지적을 받았지요. 학교에서뿐만 아닙니다. 집에서도 실수를 저지르면 부모에게 혼부터 났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서 쩔쩔매고 틀릴 때가 뇌가 성장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실패와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신경과학과 행동과학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난관에 기꺼이 맞서고 실수하거나 틀릴 때 학습 경험을 빠르게 처리하고 개선하는 신경 연결들이 고양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슨 모저와 그의 동료들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뇌에 나타나는 반응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연구진은 실험 대상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뇌를 MRI로 촬영했고요. 문제를 맞췄을 때와 틀렸을 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맞췄을 때보다 틀렸을 때 뇌가 더 활성화되면서 강화되고 성장이 촉진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실패가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칙 2는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이 틀리지 않도록 학습 방식을 설계합니다. 교과서는 쉽고 단순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 대부분을 맞히면 학생들의 동기부여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뇌 훈련의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성장을 경험하려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실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제는 학생이 확실히 틀리도록 충분히 어렵고 까다로워야 하고 실패했을 때 학생이 실패를 고약한 낭패로 여기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해야만 이상적인 학습 경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틀리고 어려워서 쩔쩔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초심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어렵고 까다로운 활동을 하느라 시행착오를 겪을 때 오히려 뇌 활동이 증가하고 틀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때는 뇌 활동이 감소한다는 어느 논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학습자는 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훌륭한 학습자가 아니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쩔쩔매는 것이 최고의 학습임에도 말입니다.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틀려보고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 83명 중에서 많은 수가 위험을 회피하거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노력에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자 아이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죽은 얼굴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호소하는 듯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틀리고 실패할 때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이야.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이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다시 자기가 풀던 문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날 무렵이 되자 어느새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법칙 3.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뇌와 몸을 동시에 바꾸는 마인드셋. 법칙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법칙은 정말 놀랍습니다. 법칙 3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바꾸면 뇌와 신체도 이전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몸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먼저 일러주곤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신체와 뇌도 함께 바뀐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가 엘리아 크럼과 옥타비아 자르트는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고 6만 1141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했지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자기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운동량이 동일한 경우였는데도 말이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 차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자기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운동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사망 확률이 71%나 더 높았습니다. 호텔 원을 대상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만 청소가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에서 추천하는 일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지요. 두 집단은 똑같이 청소 작업을 했지만 4주 후 자기가 하는 일이 건강에 좋다고 믿은 집단에서만 체중, 혈압, 체지방, 허리 엉덩이 비율, 체질량 지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자기가 하는 일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실제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도 새로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가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않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근력을 강화하거나 악기 연주 기량을 더 빨리 늘릴 수 있음을 증명하였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신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성적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안의 잠재력을 믿을 때 비로소 성적이 향상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칭찬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해로운 칭찬도 있지요. 능력은 고정불변의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칭찬이 그렇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은 아이가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 판단에 비추어 자기를 평가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또 다른 연구는 똑똑하다라는 칭찬이 얼마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는데요. 두 학생 집단에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 다음 과제를 완성했을 때 한 집단에는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을 했고 다른 집단에는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집단에 속한 아이들에게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 중에 다음번에 수행할 과제를 직접 고르게 했지요. 흥미롭게도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칭찬을 들은 집단의 90%는 어려운 과제를 택한 반면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은 집단은 압도적인 수가 쉬운 과제를 택했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똑똑하다는 평가를 유지하려고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계속 똑똑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외에도 있는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등 3가지 법칙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도 우리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내 안의 모든 잠재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뒷부분까지 정독하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신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